65세 수령시, 60세 수령시, 그리고 5년을 지연한 70세 수령시, 이 세 가지를 비교해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내용이 궁금하시다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제가 국민연금 지급 지연시 또는 조기 수령시 방법이 금액적으로 유리한지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은 그래프를 통해서 조기 수령과 지급 지연 이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1년도 국민연금의 평균 지급 수령액은 월 56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매월 100만원씩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비교를 했는데요. 금액이 달라져도 비교 결과는 같으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하고 99세까지 받는다는 가정하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물론 탄생 연도별로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나이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저는 비교하기 간편하게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65세부터 99세까지 연금을 매월 100만원씩 수령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총 누계 금액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을 반영한다거나 연금액 상승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저는 이걸 기준점으로 삼고 조기 수령과 지연 수령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그렇다면 연금을 5년을 앞당겨서 수령할 경우 99세까지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은 얼마일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연금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수령액은 6%씩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5년을 앞당겼을 때는 30%가 차감이 되니까 매월 수령 가능한 금액은 월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세부터 99세까지 40년간 수령을 했을 때 최종 수령 금액은 3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 4억 2천만 원 대비해서 약 80% 금액이죠. 그런데 저희가 알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진짜 알고 싶었던 건 언제부터 그럼 지급액이 역전이 발생을 하느냐였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교차점이 보이시나요? 16세쯤에 보이는 이 교차점이 바로 연금 지급 금액 누적액이 역전되는 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들의 누적액이 60세부터 받기 시작한 분들보다 금액이 많아지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부터 받기 시작한 분들이 근 11년 정도를 받아야 조기 수령하신 분들과 누적액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60세가 아니라 61세, 62세, 63세, 64세와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수령 금액이 역전되는 곳의 차이는 없습니다. 76세쯤에 동일하게 역전이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99세까지 장수했을 때 누적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5년 조기 수령 시 누적 금액이 3억 3,600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약 80%였습니다. 4년 수령 시에는 누적 금액이 3억 5,500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85%고요. 3년 조기 수령 시 누적 금액이 3억 7,300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89%입니다. 2년 조기 수령 시 누적 금액이 3억 9,100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93%입니다. 1년 조기 수령 시 누적 금액이 4억 100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97%였어요.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런데요, 이건 99세까지의 비교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기대 수명과 비교를 한번 해보죠. 남성은 약 80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5년 조기 수령 시 누적 금액이 1억 7,600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92%, 4년 조기 수령 시 누적 금액이 1억 8,200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95%, 3년 조기 수령 시 누적 금액이 1억 8,700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97%, 2년 조기 수령 시 누적 금액이 1억 9천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99%, 1년 조기 수령 시 누적 금액이 1억 9,100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99.9%가 나옵니다.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6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6세 기준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요. 5년 조기 수령 시 누적 금액이 2억 2,700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86%, 4년 조기 수령 시 누적 금액이 2억 3,700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90%, 3년 조기 수령 시 누적 금액이 2억 4,600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93%, 2년 조기 수령 시 누적 금액이 2억 5,300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96%, 1년 조기 수령 시 누적 금액이 5억 5,900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98%입니다.
이번에는 5년 지연시켰을 때를 계산을 해볼까요? 1년 지연 시마다 7.2%씩 더 받을 수 있으니까 5년 지연 시 최대 36% 수령액이 늘어나서 136만 원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부터 99세까지 30년간 수령했을 시에는 누계 금액이 4억 8,960만 원이 됩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4억 2천만 원 대비해서 17%가 증가한 금액이죠. 5년 조기 수령 대비해서는 46%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80세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1억 7,900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93.5%, 86세 기준으로 2억 7,400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105%가 됩니다. 별로 큰 차이가 없죠. 오히려 80세까지만 받게 되면 정상 수령 시보다 금액이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앞서 수령 시기별로 금액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숫자로 비교해 보니까 기대 수명 기준으로는 지급 지연과 조기 수령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 조기 수령과 지급 지연에 따른 금액 이외의 장단점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 피부양자 자격을 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피부양자란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혹은 복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피부양자로서 인정되는 조건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 요건, 두 번째는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소득 요건부터 보시죠. 만약 주택 임대소득을 갖고 계시면 사업자 등록 관계없이 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 등의 합산 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갈 경우에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합산소득, 즉 국민연금을 포함한 이자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친 걸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자 및 배당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으로 인정이 되고요.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엔 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1,100만 원, 국민연금으로 1,000만 원을 받게 될 경우에는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서게 되니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자 및 배당 소득이 900만 원이고 국민연금을 1천만 원 정도 받게 되면 합산 소득 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가 되니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요, 소득이 없던 배우자 역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명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만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죠. 자, 마무리로 조기 수령과 지급 이연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기 수령의 장점은 빠른 연금 수령이 되겠죠. 단점으로는 수령 금액이 조금 감소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수명 기준으로 누적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건강 문제 또는 그 이외의 사유로 근로소득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보기에 조기 수령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 경우에도 조기 수령이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외에도 배당금, 월세 등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조기 수령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급 이연에 따른 장점은 수령 금액의 증가밖에 없어요.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많아서 플러스 70.2%의 금액이 적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연금 수령자마다 처한 상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나은 선택인지는 잘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는 게 옳겠죠. 다시 강조드리건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길 바라고요.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에는 지금의 연금 운용 실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풍족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이외의 수익을 만드는데 시간을 할애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아직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저희 이전 영상들과 앞으로 만들어드린 영상을 통해서 근로소득 이외에 자본소득을 얻기 위해서 함께 공부해보시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